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입니다. 또 며칠 만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찾아뵙도록 하는데요.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또 이 목동을 비롯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서울시가 올해는 만료되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보도가 나와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나왔죠. 서울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이 이제 이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목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이죠. 오늘 따르면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 이게 참 좀 그러네요.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직접 거주,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하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15일이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합니다. 실거주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임대가 껴 있는 그러한 주택은 우리가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그래서 이 구역을 해제하면은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는 갭 투자가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8월 30일 기준 시 전체 면적 9.2%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양청, 영등포, 성남,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올해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만료 한 달 전에 지금 발표를 해서 또 기대했던 만큼 또 실망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제 뭐 이렇게 실수요자를 이런 거 이해한 거라지만 또 그런 것도 맛도 아니죠. 또 이걸 또 여기서 또 이 목동 아파트에 실수요자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도 또 이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묻게 되면은 거기 계시는 또 실수요자들도 또 그로 인한 또 고충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도 좀 뭐 어느 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저는 도시정비용 재개발 초기에 물건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에 그 3번 1지구, 2지구, 그 다음에 역세권 재개발 지구로 해서 한 5천 가구가 들어서는데 그곳에다가 제가 투자를 많이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셨던 분이 이번에 또 거기를 정리하고 또 서울 쪽으로 또 이렇게 바깥 하시길 원해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또 알아봐 달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오늘 간편 신고서를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도인 뭐 이제 성명 뭐 양수인 뭐 파시는 이제 매도인이고 이제 매수인인데 인적사항이 들어간다 보고 이제 양도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뭐 이게 들어갔는데 이런 이제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양도 가액이죠. 뭐 예를 들어서 2억 9천에 팔았다. 근데 이걸 이제 1억 7천에 샀다. 그럼 여기 이제 그 필요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경비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취득가액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취득세 등록세 나오겠죠. 그다음에 매입 부대 비용이라 그러면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또 아니면 또 거기에 또 뭐 집이 또 너무 낡아서 아예 그냥 뭐 바닥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공사를 했다. 또 보일러를 교체했다 하면 그런 비용도 필요 경비에 들어갑니다. 또 샤시를 또 새로 해도 또 그 부분도 들어가니까 또 그런 비용이 가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의뢰할 적에 정확한 그 숫자는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이쪽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한 3%에서 5%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대략 여기서 이제 뭐 3%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5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억 9천에서 1억 7천5백을 더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 네, 그럼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제 요 차트 남겨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 이제 3년 뭐 보유 뭐 2년 이내, 4년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새는 표1 또 표2 해가지고 또 이게 많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해당이 안 되면 이제 여기 공나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기본공제 뭐올 들어서 어, 처음 매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을 이제 공제를 해주죠. 그럼 여기다가 기본공제 그러면 이제 250만 원 구하면 요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금액이 가세 표준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한 3,90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3,90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3,900에 대한 이제 이 세율이 또 곱해지겠죠. 그 세율을 곱해서 여기에 나오면 이제 또 누진 공제를 해줍니다. 누진 공제. 누진 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이 그 실질적인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이 한 2천 뭐 2천만 원 정도 나왔다. 2,100만 원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지방세 10%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보시면 되죠.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주고 그다음에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또 몇 프로 빼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또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가세 표준율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뭐 이제 6%, 뭐 15%, 뭐 24%, 뭐 32%, 뭐 35%. 요새는 이제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죠. 45% 그래서 공제해주고 거기서 이제 누진 공제를 빼주면은 거기에 이제 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고 납부할 세액을 매매가 3월 30일 날 됐다. 그러면 이 달을 제외하고 4월 달, 5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월 1일 날 했다. 그래도 3월 달을 제외하고 똑같이 4월, 5월 30일까지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은 어, 이 과산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이제 그 이 양도소득세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장 걸리는 게 이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년수가 3년, 공제세율이 이제 10%,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15%, 그 다음에 10년 이상 30% 이렇게 해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뭐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또 9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뭐 똑같이 15%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또 이 불만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3% 3배수죠. 이렇게 3배수 해가지고 원래 이게 10%면 이게 원래 9%가 돼야 되는데 그냥 10%로 갔습니다. 그래서 3, 4, 12, 12%, 3, 5, 15, 15%, 18% 그래서 이게 30%. 그래서 이렇게 또 맞췄어요. 그래서 30%로 이렇게 맞추다 본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이게 표일이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래서 토지와 건물 주택을 이제 이게 기본으로 하는 이제 이게 표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3%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제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제 2배수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걸 3년을 6%, 그래서 4년 8%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가 30%인데 이것도 뭐 20%에 끝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늘려서 연수를 늘렸죠, 연수를 15년으로 늘려서 이렇게 예, 30%다 이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유 특별공제를 갖다가 이제 기존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 했었죠, 이거는. 1가구 1주택자. 그래서 10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사실 이때는 80%가 공제가 됐었죠. 상당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정을 또 이제 이게 이 손을 이렇게 델라로다가 이제 국민들의 눈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설명 못되고 그러다 이게 또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이게 표 2가 되죠. 표 2인데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제 이 이제 1주택에 자해하는 건데 자,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이게 집안 미분양에 대해서 하는 건데 보유 기간이 3년에서 4년이면 12%, 4년에서 5년은 16%, 그다음에 5년에서 6년은 20%. 그래서 이거를 40%입니다. 자, 아까는 10년만 보유해도 기존에는 이게 80%를 이제 보유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라. 실거주를 해야 이제 80%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 기간이 이제 2년 이상 거주가 됐다 그러면은 3년에 8%, 그 다음에 12%에서 이게 40%, 10년 이상 40%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만 거주했다 그러면은 이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거주 기간 보유 기간 40%, 실거주 40%에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표 2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은 표 1, 그거는 이제 이 토지라든가 건물, 그다음에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이외,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표 2는 1세대 1주택자,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자에 한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다시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최대 보유 기간만 이제 10년 했다 그러면 최대 40%고 2년 이상만 실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40%, 그래서 합해서 8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든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또 이거 또 이게 실가 1가구 1주택자,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또 게 있죠. 그래서 그건 또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성부동산은 신정 뉴타운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20년 동안 터를 닦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또 서울권역에 도시정비형 역세권 재개발지에 초기 투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새는 가장 핫한 데가 역세권 재개발이죠. 역세권 시프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역 승강자금으로부터 350m 이내를 주거 이종지를 준주거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500% 최대 준주거료로 줍니다. 그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이 시프트 청년주택, 신혼주택으로 빼주고 나머지 385%의 용적률을 조합원한테 줌으로써 조합원한테 준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은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고 비례율이 높아지면은 감정평가 곱하기 권리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권리가가 높아지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죠. 신정 뉴타운의 전신입니다. 자, 저희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60-0105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재지는 이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1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